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토요일이었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가졌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관이냐? 일단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해당된다. 즉, 네네.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또 국제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이것을 이제 김정은이 주재를 했고 화면을 처음에는 비공개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아마 주요한 논의는 이제 8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예. 지금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열릴지 안 열릴지 어떤 형태가 될지 아직은 미정인데 북한이 이제 이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이제 그동안에는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핵무력 개발의 어떤 정당성과 어떤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번엔 단어를 전쟁 억지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핵 단어를 없애고 전쟁 억지력이라는 단어를 좀 낮추냐. 이 문제는 일단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이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데 핵 단어를 쓴다면 지난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DVD를 받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친서를 받고 싶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 조성 단계에서 핵전쟁 억지력을 사용한다면 이 분위기가 그냥 냉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지난주에도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는 뭐 양측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좀 의도의 발언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뭐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1월 3일이 이제 선거인데 지금 9%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10월에 현지 대통령이 이 반전을 위해서 깜짝 쇼 같은 거를 하는 것을 영어로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뭐 깜짝 쇼다 이제 이렇게 미국 국내 정치에서 표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을 시도하는 하나의 호재로서 김정은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죠. 다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지 북미 정상회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조금 뭐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크고 그래도 또 이만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벤트는 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이를 파고들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요청하는 회담을 구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DVD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마지못해 정상회담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형식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8월, 9월, 10월 아마 한 중순까지도 계속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한일 회담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성과를 내야 이게 뭐 북한의 입장에서도 얻을 게 있어야지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양측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나쁜 합의보다는 무합의가 낫다라는 것이 당시 워싱턴의 판단이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66시간의 기차 여행을 통해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측이 하긴 해야 하고 싶은데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양보가 필수적인데 상대방들이 서로가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가 구체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상황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도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고요? 예, 일단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매체들이 연일 코로나 방역에 쥐고 또 재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그래서 막 세계 각국의 사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백신이라든가 진단 키트, 여러 가지 방역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단과 격리밖에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 북중 국경을 죄는 봉쇄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과학위원회에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임상 실험을 2차례 정도 2상, 3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북한도 국제 정세에 맞춰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네. 세계가 지금 뭐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이 뭐 앞서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 다만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11일 만에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 완공을 기대하는 북한의 최대 역점 사업인데 한 가지 주목되는 일은 책임자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20층짜리 2개 동 건물을 국가가 특별한 예산을 주지 않고 건설하다 보니까 현장 책임자들이 자재나 물자 예산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들한테 자꾸 기부를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잡음이 생겨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인민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라고 이제 책임자들을 교체하는 지금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다 이런 좀 발언도 내놓고 있고 지금 글쎄요 좀 중국 때리기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뉴욕타임즈를 보면 미중 간이 새로운 신냉전으로 들어갔다는 네.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그 트위터에 아주 재미난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 인형인데 곰돌이 푸라는 주제로 네, 봤어요. 토이 위드 놀고 있다.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뚱뚱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검열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제 봤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불불 끌어올리지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진아해라든가 저 서장 위구르 등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북한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보다는 오히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하더라도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정책을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은 과거의 미소 간의 갈등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미소 갈등은 주로 안보 문제에서만 있는데 이제는 안보 플러스 경제, 영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새 외교 안보 라인이 교체가 됐는데 북한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네, 비공식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길이라는 외곽 선전 매체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그다음에 이인영 전 전대협 초대 의장이죠. 초대는 아니고 그냥 의장이죠. 이런 이제 운동권 인사들이 청와대 특보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종석 실장이 최근에 남북한 도시 30곳을 자매 결연시킨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이 앞장서서 한미 워킹그룹의 제재를 받지 않고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아주 확실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볼턴이 쓴 책에 이어서 트럼프의 조카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를 하는 책을 썼네요. 예, 메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형님의 딸이죠. 형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메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삼촌이 가로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책 제목이 지금도 충분한데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는 묘한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는 삼촌은 사임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번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라고 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또 회고록과 달리 친인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신뢰도에서 미국 국민들을 어필하고 있어서 벌써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뭐 좌우, 내우 뭐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관련 소식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